혹시 가이사 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가평고등학교의 옛 이름인데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특이하죠. 거기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대는 한국전쟁입니다. 가평은요, 한반도의 거의 지리적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38선을 보면 서쪽이 좀 낮고 동쪽으로 가면 38선은 훨씬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가평은 그 중간 지점이라서 가평 이제 위부터 38선이 북쪽으로 치우쳐 있죠. 아시다시피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갖고 연합군은 퇴각을 하고 국군은 38선 남쪽에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을 상대합니다. 어디냐? 백마고지. 철의 삼각지대, 철원이고 단장의 능선, 양구죠. 철원 양구가 바로 격전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평은 바로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후방에서 그곳에 들어가는 부대들을 지원하던 그런 곳입니다. 공방전이 2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그때 당시 그 사상자가 굉장히 많았던 전투가 바로 이 근방에서 벌어집니다. 1951년 4월 달에 가평 전투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벌어집니다. 가평 전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가평을 미군의 기지로 만들어주게 되죠. 주민들은 이제 가평 전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가평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폐허가 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거기가 고향이니까 여기서 다시 정주를 하게 되는데 없던 살림에서도 주민들은 꼭 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었죠. 학교라고 해봐야 천막 두 동이 전부였습니다. 산 위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죠. 1952년이 되면 가평군수 오형근이라는 분이 여기 가평에 주둔하고 있던 미 육군 제40보병사단의 조셉 클리랜드라는 사단장을 찾아갑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 교사를 좀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클리랜드 사단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 폐허가 된 데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이 일념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그 요구를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뜻을 장병들에게 알립니다. 그 장병들이 15,000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000명이 이달러씩 모아서 3만 불이라는 돈이 마련이 됐고요. 훗날 이거는 2달러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에 사단장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랬더니 클리랜드 사단장이 제 이름을 붙이는 건 가당치 않고 만약에 붙여주신다면 우리 병사의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케네스 카이저 주니어라는 하사였습니다. 이분이 1952년 1월 이 부대가 가평에 오자마자 전투에 투입이 돼서 금성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때 이 부대에서 최초로 전사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교가 카이저 하이스쿨이 되고 그걸 한국말로 바꾼 가이사라고 표기한 것이죠. 가평군과 제40보병사단 사이에 벌어진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보병 제40사단은 해마다 2월이면 사단장이나 혹은 부사단장 아니면 그분을 대시하는 분들이 졸업식에 늘 참석을 해서 졸업생 1명, 입학생 1명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클리랜드 사단장님도 퇴역한 이후에도 계속 졸업식에 참석을 했고요. 또 10년 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의 유족연금 중에 일부를 떼서 또 장학금으로 갖고 여기에 대신 참석을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가이사고등학교는 1972년도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이름이 교명에서는 사라졌지만 역사관에도 남아있고 체육관에도 남아있고 기숙사 중에 한 채는 이름이 클리랜드 홀이라고 붙여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이 되십니까? 18살의 미국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다가 첫 전투에서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가이사 고등학교도 남아있지만 1966년에 폐쇄가 된
미군 기지인데 거기에도 이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느닷없이 가이사고등학교 얘기를 꺼낸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비슷합니다. 평소엔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지내죠. 근데 미국이 학교 이름에 첫 전사자의 이름을 올린 것, 또 기지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 이건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그 뜻을 한번 헤아려 보면 굉장히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는 아주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32년에 취역할 포드급 항공모함을 짓고 있는데 그 항공모함의 이름을 흑인 수병의 이름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병은 1941년도 진주만 공습 때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함에서 근무하고 있던 수병입니다. 당시에 미 해군 흑백 차별이 굉장히 농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농후했냐면요, 이 해군 수병들은 훈련을 시킬 때 이 무기를 다루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세탁 수발을 한다거나 취사병으로 요리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허드렛 일만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웨스트 버지니아 함상에서 근무할 때 진주만 공습을 받게 되고 올라가서 이 수습을 하는데 이 함장이 쓰러져 있습니다. 함장을 둘러엎고 의무실로 옮겨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무기를 잡고 이 사격대에 올라가서 이 적기를 향해서 발사를 합니다. 쏘지 못하는 총을 잡고, 그래서 적기 한 대를 바로 격추시키는 그 전공을 올립니다. 이분은 진주만 공습에서 살아났지만 그 다음 해 다른 배의 함상에서 근무를 하다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있던 해군은 2032년에 인도되는 거대한 이 항공모함 이름에 바로 이 수병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누구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바로 그런 다짐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행 전문 기자를 일하면서 전 세계를 취재하면서 다녔는데 참 많은 걸 봤죠. 제가 본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도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그마한 마을마다 있는 전몰 장병 추도비입니다. 한 번은 제 아이가 다녔던 캐나다의 노바스코샤라는 지역에 있던 킹스 엣지라는 학교의 교정이었습니다. 조그만 기념비를 하나 봤어요. 거기에는 이 학교 졸업생으로 전쟁에 나가 죽은 전사자 명단이 쭉 적혀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니까 한국전쟁이 있어요. 그 한국전쟁의 전사자가 이 학교 졸업생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여기뿐이 아니에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는 킹스 파크라는 시민들의 공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굉장히 친근한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원의 중심부로 들어가면은 아너 애버뉴, 우리말로 하면 명예의 거리라고 하는데 호주를 상징하는 유칼립투스 나무 밑에 조그만 명판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하고 열심히 봤더니 호주가 참전을 했을 때 참전한 전쟁에서 돌아가신 전사자들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면요, 추모비 밑에 기단에 실내외에 7,000명의 전사자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벨리스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공원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친밀한 공간입니다. 돌아가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일상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해주는 겁니다. 저는 미국하고 캐나다를 취재하고 다니면서 예 없이 마을에서 이런 걸 봅니다. 메모리얼 파크라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세상에 평화가 왔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참수리 정장 윤영하 소령 기억나시죠? 승조원 5명과 함께 전사를 했습니다. 이 6명의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새로 만든 유도탄 고속정에 새겨져 있습니다. 최근 이 천안함 사고에 대한 추모를 서해 교전의 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의 이름을 우리 일상의 공간으로 옮겨와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고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소박한 겁니다. 그들을 잊지 않는 것.